다음은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한 가발과 또 가발이 아닌 고객 오리지널 모발, 이게 비교해서 우리가 세척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스타일링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죠. 스프레이나 헤어스프레이나 무스나 예를 들어서 헤어젤 이런 종류들은 이제 벤젤 알코올 성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벤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일종의 유분을 많이 뺏어가 버립니다. 유분을, 즉 어떤 의미냐면 모발의 기본적인 유분을 많이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또한 왁스나 포마드 같은 경우는 유성 성분이에요. 기름때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름때인데 이것 또한 알코올 성분이 미세하게나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모발에 바르기 전에는 약간 촉촉하지만 바르고 나서 그런 알코올 성분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약간 고정 역할을 하죠. 굳어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가발하고 사람들 머리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발은 큐리클 방향성도 똑같고 또 유분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유분이 기름기가 수분기가 모이스처가 일종의 모발의 수질층을 공기층이라고 하죠. 그 층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뺏겨도 알코올이라는 성분으로 해서 데미지를 뺏겨도 자생력이 있어서 모발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가발들은, 털들이 이미 죽은 모발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자생력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벤젤 알코올 성분이 닿으면 모발의 데미지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지푸라기처럼 모발이 건조해지고 많이 거칠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발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라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발 또한 스타일을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발을 오래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건강한 머리결로,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스타일링 케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샴푸는 바를 때는 가발은 바를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라야 되고, 사람 머리와 사람의 오리지널 모발과 가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샴푸 세척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 고객의 오리지널 모발을 이제 우리가 헤어케어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젤 같은 걸 발라 스타일을 내고 왁스나 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릅니다. 자, 바르고 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무슨 그런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기 위해서 전처리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샴푸 컨디션 끝나고 나서 거의 90% 이상이 전처리제를 사용 안 합니다. 90%, 99%가 그냥 스타일링 제품으로 발라서 스타일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러나 가발은 전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 모발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생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층, 즉 수지를 통해서 모이스처가 지방 유성이 전달이 되기, 지방분 성분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모발의 그 데미지를 최대한 줄인다, 방어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와서 스타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밤에
샤워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물 묻히고 샴푸 해가지고 그냥 해도 돼요. 샴푸해도. 왜 그러냐면 사람 모발은 큐리클이 엉킬 일이 없어요. 모발이 엉킬 일이 없고, 또 그냥 물 묻히고 샴푸해도 엉킬 일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큐리클 방향이 똑같으니까. 또한 똑같기도 하지만 기존 자체의 모발이 모이스처하니까 뭐 데미지가 있다고 해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오리지널의 큐리클 방향이 결이 똑같으니까 엉킬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샴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강력한 어떤 성분들은 물을 묻히기 전에 젤은 젤로 발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스며들게끔 이런 식으로 스며들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며들게끔만 약간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되고요. 그러면서 입자가 깨져요. 단단하게 굳었던 스프레이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었던 입자가 누그러지죠. 즉 스프레이나 왁스나 젤 이런 성분들은 샴푸로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헤어 케어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물을 묻히기 전에 사용을 하는 게 케어 프라닥을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 녹인 상태에서 샴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샴푸를 할 때는 먼저 알칼리성 샴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찌든 때를 깨끗하게 빼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곧바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고 산성 샴푸나 산성 린스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린스하고 산성 린스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같은 산성이라도 산성 린스는 오리지널 pH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그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알칼리화 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일반 린스는 알칼리화 되는 걸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모발의 윤기를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성 린스를 사용해 주는 게 일반 모발, 고객의 모발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가발 종류들을 이런 이제 죽은 모발을 스타일링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스타일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샴푸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컨디션하고 뭐 샴푸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세척을 다 끝낸 다음에요. 머리를 어느 정도 수분이 한 5%나 10% 있을 때 소프트너 모발 유연제를 충분하게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거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라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발 보호제예요. 수명을 오래 건강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이미 이 죽은 모발은 큐리클을 깎아놓은 모발입니다. 산처를 해가지고 큐리클 자체가 산처를 해서 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모발들은 자생력이 없어요. 즉 수질층이 없다라는 거죠. 지방 성분이 전달이 되는 기관이 없다. 사람 모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죽어 있는 모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헹굼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우리가 이런 유연제, 즉 모발 소프트너, 모발에 소프트너를 충분히 바르고 충분히 아끼지 말고 바르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찬바람으로 말려요. 말린 다음에 헤어 무스나 헤어 젤이나 왁스나 포마드나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줘야 돼요. 자, 사용하면 그 성분들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벤젤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모발에 데미지화를 시킬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새가 적은 거야. 적이 되냐, 그 또한 들어갔더라도 얘와 희석이 되면서 모발의 데미지화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거칠어짐을. 자, 이거를 사용하는 거와 사용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은 모발이 1년 쓸 거냐 6개월 쓸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반년 이상 6개월 이상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잘 해야 된다. 전처리제가 꼭 필요하다. 보호제가 스타일링 제품을 쓰더라도. 특히 요즘 가발들은 파마를 많이 해요. 퍼머넌트 웨이브를 자연스러운 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발들은 더 다공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발들은 더 데미지가 심하다는 거죠. 그런 모발일수록 꼭 필요하다. 전처리제로. 아니 스타일링 제품을 안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모발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아니면 형광등이나 전기 라이트 빛으로 인해서 모발의 데미지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집에서 스타일링을 하든 안 하든 이 소프트너는 꼭 사용해서 모발을 말리고 그냥 나가시던가 아니면 바르고 말려서 스타일링 케어 제품을 사용을 하든가 이거는 꼭 모발 보호제로서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너를 충분히 쓰고 찬바람으로 말린 다음에 헤어 케어 프로덕트, 헤어 왁스나 헤어 젤이나 뭐 무스나 스프레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서 스타일링을 내라는 겁니다. 스타일링을 내고 나서 이제 하루를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서 샴푸할 때는 충분하게 헤어팩 종류나 LPP나 뭐 세라마이드 팩이나 LPP 팩이나 아니면 헤어 컨디션 이런 팩들 있잖아요. 컨디션들 충분하게 물을 묻히지 말고 그냥 발라버리세요. 자, 그냥 발라야 돼요. 그냥 바르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칠해놓으면 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세로로 발랐지만 가로로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섹션을 뜨듯이 충분하게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헹구지 마세요. 한 5분이나 3분 정도 있다가 뭐 샤워를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을 하고 마지막에 물헹굼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두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테이프를 띄고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했죠. 여기에 이런 거 여기다가 면 같은 걸로 감아서 넓적하게 숟가락 같은 데다가 숟가락같이 넓적하잖아요. 자, 그런 데다 감아가지고 묶어서 안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안에를 두피, 가발, 밑에 내피 이런 데를 닦아주라는 거죠. 샴푸로 그거는. 샴푸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럴 때가 있어요. 때가 안 빠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샴푸로 쓰셔야 된다. 물을 묻히면 안 돼요. 여기 발라놓고 팩 종류나 컨디션 종류로 발라놓고 오리지널 샴푸를 발라가지고 두피 쪽을 가발 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그래도 안 닦인다. 그럴 때는 보통 세제가 좀 세정력이 강한 게 있어요. 근데 인체에는 무해한 게 있어요. 우리 부엌에 쓰는 세정제 있죠. 그릇 씻을 때나 과일 같은 거 씻어서 먹는 거. 뭐지 그거? 주방 세제. 퐁퐁이라나? 퐁퐁, 트리오? 퐁퐁 트리오? 뭐 그런 것들로 해도 돼요. 그런 것들로 해서 깨끗하게 일단 두피나 아니면 가발 내피나 그 다음에 이걸로 동그란 거 이런 숟가락도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네. 이게 동그란 거 말고 약간 넓적한 느낌. 네네. 그런 데다가 우리 꺼지 같은 거를. 네네. 그런 걸로 싸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발라가지고 물 묻히지 말고. 그러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두피 쪽부터 깨끗하게 헹구고, 그 다음에 모발 쪽도 헹굴 때 한쪽 방향으로. 자, 이래서 그 과정에서 굳이 모발에는 샴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발라놓은 물에 인해서 다 녹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미 알카리화가 돼 있어요. 케어 프로덕트이
모발이 빳빳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컨디션이나 팩 종류로 발라서 충분하게 발라서 놔두면 그 시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쪽 방향으로 헹궈주면 된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